평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오늘 이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밴드 아니면 커뮤니티 글에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제 셀러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오늘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거든요. 지난 두 편에 제가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와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이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 심사 대회에 저희 와인도 출품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테이블이 꽉 찰 정도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먼저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와인 트로피는 베를린 와인 트로피, 포르투갈 와인 트로피, 아시아 와인 트로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 아시아 와인 트로피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는 원래 10년째 맞이하는 행사예요. 국제 와인 기구인 OIV 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대회 규정을 보면은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인의 입맛과 외국인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쪽의 미각에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요. 이 OIV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은 점수를 매길 때 한 그룹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들로 평균을 내서 점수를 반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미 시스템적인 점수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82점 이상이 됐을 때는 실버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점 이상일 때는 골드 메달을 받게 돼요. 92점 이상이면은 그란 골드를 받게 되거든요. 올해 2022년 아시아 와인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약 30개국에서 4,000종의 와인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 4,000종 와인 중에 32개 와인만 이번에 그란 골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란 골드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품질이 맛이 좋은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심사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정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그룹에서 그란골드가 나오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만큼 그란골드 받기가 참 어렵고 그란골드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 와인이 굉장히 큰 영예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란골드, 골드, 실버 이렇게 메달이 있지만은 OIV 규정에 의해서 전체 출품수의 상위 30%만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양주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됐거든요.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발효를 할 때도 탱크가 다 온도 컨트롤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평균 이상의 양조는 거의 가능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기계화, 과학화, 설비의 자동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이번에 출품한 와인들도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상위 30%까지가 다 골드였어요. 82점과 85점 사이에 실버 메달을 받게 될 와인도 많았지만은 규정상 상위 30%만 골드만 이번에 수여가 됐습니다. 약 4,000개 와인 중에 그란 골드가 32개 받았고 1,261개의 골드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아시아 와인 트로피는 보통 대전 와인 페스티벌 이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이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거기 시험존에서 방문객들이 그 해에 수상한 와인들을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황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오는 물건들이 제때 스케줄에 도착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글로벌 물류 대란이에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이 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사할 와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상 스케줄보다 지금 한 달이 더 걸려버린 거예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섹션 1이 진행되었고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섹션 2가 진행됐거든요. 원래 섹션 2에서 심사한 와인들이 섹션 1에서 저희가 심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이 와인들이 8월 23일 날 대전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거든요.
하루 이틀 더 늦었으면 우리 9월에 다시 심사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8월 21일부터 이미 행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임박했을 때 이 주최 측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수입사들한테 다 메일을 돌렸어요. 원래 참가비를 무료로 할 테니 국내에 수입된 와인들을 좀 출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 대회 참가비가 와인 한 종류당 20만 원이거든요. 유로는 135유로고 뭐 한 종류가 20만 원인데 이거를 10종류만 내도 200만 원, 참가비 200만 원에 와인 한 종류당 3병씩 샘플을 보내야 되고 그거 팔면은 돈이 얼만데 저 같은 영세업자들은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격적으로 무료 참가를 독려하셔가지고 저희 와인러브도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와인 업무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2020년, 2021년, 2022년 심사하는 모습을 제가 스케치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2 아시아 와인 트로피 대회를 참가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수상을 했어요. 거기에 그랑골드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그랑골드 제가 이야기했죠. 4,000개 중에 32개 그랑골드 받았는데 저희 와인이 그랑골드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굴지의 큰 회사들도 참가를 했고 많은 소규모 수입 업체들도 참가를 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저희가 국내 전체 수입사 중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임포터에 뽑혔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인 3병씩 샘플 보내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 고가 와인은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약간 중저가 와인 위주로만 제가 내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개의 와인이 메달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아쉽긴 한데 저희 고가 와인 다 나갔으면은 독보적인 1위 할 뻔했었어요. 1등하고 와인 격차가 단 2개밖에 안 됐거든요. 아쉬웠어요, 살짝.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 대회 결과에 정말 만족해요. 중저가 와인으로 10개의 메달을 수상하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성비를 제가 찾는다고. 비싼 와인이 맛있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비싼 와인이 맛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렴한 와인 중에 정말 맛있는 와인을 찾는 게 제 직업이고 제 능력이고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아시아 와인 트로피 심사 결과는 여러분들이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영상 아래 소개글에 엑셀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셀표 제일 끝쪽에 보시면은 수입사, 출품자별로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수입사의 성적이 어떤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년 제가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을 참가하는데 뭐 사람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저희도 시험을 시켜드려요. 근데 처음 참가했을 때는 한 병이라도 더 판매해서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수입사들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스에 왔을 때 제가 설레발을 쳐서 구매를 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어차피 시험해도 마지막에 집에 가실 때 다시 저희 부스에 와서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천천히 돌아보시라 그래요. 오시면 시험하시고 다른 데 다 돌아보시고 맛있는 와인 사시라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 쪽에서 구매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2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도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신기록 갱신하고 서울 돌아왔습니다. 와! 이번 아시아 와인 토픽 섹션 1과 섹션 2를 다 시험을 하면서 조금은 실망한 부분도 있었어요. 첫날은 제가 제대로 몰랐었거든요. 첫날 한두 팔레트를 시험하는데 전반적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된 와인, 미수입된 와인으로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섹션 1을 시험할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지는 와인도 있었어요. 와, 이런 와인을 수입한다고 이런 생각 들 정도였거든요. 수입된 와인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기준으로 와인을 많이 선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 가격 뭐 1센트라도 10센트라도 더 저렴한 거를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와인의 품질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였어요. 이거는 섹션 1에서 시험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단순 산술 계산으로 국내 판매가를 생각하고 와인을 선정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저가 와인으로 대회에 참가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와인들이 상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저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저는 독일에서 와인 경영학을 전공하고 마인스베르크 와인 연구소에서 실습도 하고 매년 방학 때마다 2달에서 석 달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와이너리 투어를 다녔거든요. 가서 그냥 단순하게 와인 시험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인 메이커나 오너하고 같이 시험을 하면서 버티칼, 호리손탈 테이스팅 하면서 와인 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모든 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고 공부였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숙소가 제대로 없어서 뭐 포도밭에서 차박하면서 다니기도 했었어요. 우리 새치 혀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 주변이 언변이 되게 뛰어나서 이렇게 말로 먹고 산다는 건 아니고 훈련받은 미각이기 때문에 와인을 골라내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일례로 처음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과 정원이 20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와이너리 자손들이거든요. 그럼 걔들은 어릴 때부터 오크통 안에서 숨바꼭질하면서 지하 셀러에서 놀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인풋 조건 자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아침 저녁으로 와인을 계속 비교 테이스팅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말 하면은 여러분들 과장한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하고 눈 감고 구분하는데 거의 2년 걸렸어요. 와인을 제대로 훈련받는다는 거는 와인 몇 병 마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인 경영학 전공하고 매년 와이너리 투어 가고 제가 제대로 훈련을 받고 연구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쌓은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 와인을 수입할 때 제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요. 제가 와인을 수입을 결정하는데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저도 가격, 단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은 단가를, 가격을 첫 번째로 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첫 번째가 와인의 풍미예요. 일단 와인이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뭐 유명 연예인이 하고 그래도 일단은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지 다시 가게 되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결정하는 요소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해서 무조건 와인의 풍미를 가지고 와인을 골라내요. 그 다음 그 와인들의 가격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타겟하는 소비자층에 맞는 가격대의 와인인지, 한국에 수입됐을 때 세금과 운송비 모든 거를 다 지불하고 난 뒤에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와인인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또 거기에 와인이 추려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2-3개 정도 남는 와인 중에서 와인 메이커나 오너 아니면 수출 담당자라도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성을 저는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2022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진검승부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차포 다 떼고 정말 순수하게 와인의 풍미로만 저희가 붙었잖아요. 이 와인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독일 모젤 지역의 리슬링 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슬링의 달콤한 맛이 나는 와인 아닙니다. 이 트로켄은 드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2011년 빈티지예요.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보통 한국에서 리슬링 드라이가 10년 되면은, 아니 5년만 넘어도 와인 상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훌쩍 넘은 이 와인이지만 이번에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와인 맛보시면은 드라이한 리슬링의 숙성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은 이 와인은 독일의 라인가우 지역이에요. 라인가우하고 모젤은 독일의 양대 산맥이죠. 가장 유명한 생산 지역 중에 하나예요. 라인가우의 개인 와이너리고 얘도 트로켄이에요. 2018년 빈티지고, 지금 이 2가지 와인을 동시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은 영한 스타일의 리슬링 드라이와 숙성이 된 리슬링 드라이 와인의 비교 시험을 하실 수 있어요. 와리니 분들한테도 좋겠지만은 이거는 와인을 공부하시는 소믈리에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에요. 페트롤량 뿜뿜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와인하고 같이 와인굿 부름 와인이에요. 라인가우 와인이고, 근데 얘는 리슬링의 크발리테츠바인 등급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 위에 프레티카츠 등급이에요. 뭐 등급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은 미디엄 스위트 정도의 전형적인 리슬링의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진한 풍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등급에 따른 차이에 라인가우의 와인을 비교 시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두 와인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와인들이에요. 리슬링과 케르너 차이점은 이 포도 품종밖에 없어요. 둘 다 1997년 빈티지거든요. 25년 됐잖아요. 그리고 아우스레제 등급이에요. 그 당시 독일 DLG 대회에서 둘 다 금메달을 받았던 와인입니다.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슈타츠바인굿 프라이부르크이거든요. 슈타츠바인굿은 스테이트 와이너리, 주립 와이너리예요. 바덴 지방의 주도가 프라이부르크이거든요. 그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와인 연구소 소속 와이너리예요. 우리로 치면 뭐 농업진흥청 소속 와이너리죠.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이 와인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품종들을 개발하고 해서 그 지역 농민들한테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얼마나 와인을 잘 만들겠어요. 특히나 이 와인은 그 바덴 지방 중에서도 카이저슈툴이라는 포도밭이 있거든요. 이 평야에서 살짝 올라와 있어요. 왕의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가 화산지대예요. 화산지의 미네랄 성분들, 이런 토양 성분들이 이 와인의 풍미를 한껏 올려주거든요. 25년 된 화이트 와인, 한국에서 맛보기 잘 어렵잖아요. 얘들 한번 맛보세요. 아직까지 산미가 탱글탱글하게 살아있고, 당연히 이번 아시아 와인 트로피 대회에서도 금메달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스페인 와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지역이 리오아 지역이잖아요. 리오아 지역은 뭐 부르고뉴 아니면 보르도 메독처럼 좀 많이 알려졌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리오아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바라 지역 와인인데, 나바라 지역 와인 같은 경우에는 리오아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조금 덜 알려졌기 때문에 가격이 살짝 낮아요. 제가 이 와이너리에 직접 가서 테이스팅을 하고 이 와인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크리안자 등급이고 2013년 빈티지예요. 숙성된 풍미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정말 마시기에 좋아요. 스페인 와인 숙성된 풍미 맛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카스티요 데 네리즈 꼭 한번 맛보세요. 그리고 얘는 이태리 와인이에요. 이태리 그럼 우리 가장 유명한 데가 뭐죠? 끼안띠잖아요. 산지오베제 품종을 보통 쓰잖아요.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산지오베제 품종 끼안띠 와인을 저희 손님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의외로 끼안띠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술이잖아요. 와인이라는 게 술에서 떫은 맛이 나는데 거기에 산미까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한 이유가, 얘는 산지오베제 75%에 까나이오로 10%, 멜로 까베네 소비뇽 말바시아 각 5%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오베제의 어떤 산미가 있는 그런 느낌을 뒤에 다른 품종들이 싹 보완을 해줘요.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태리의 최고 등급인 DOCG 등급 받은 와인이에요. 이 두 가지 와인, 스페인과 이태리 전형적인 풍미, 정말 밸런스 좋은 와인 맛보시고 싶으시면은 이 두 가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가격도 무지무지 착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주 와인이 있어요. 호주 그러면 우리 또 시라즈가 대표적이잖아요. 둘 다 시라즈 100%입니다. 이 아르탄 리저브 시라즈는 리저브급으로 양조됐죠. 이 모티크 시라즈는 이 와인의 파인 튜닝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당연히 금메달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티크 와인이 이번에 그랑골드 받았습니다. 와우! 제가 그랬죠. 그랑골드는 이번에 4,000종 와인 중에 단 32개만 받은 와인이에요. 그 중에 한 와인이 이 와인입니다. 우리 호주 와인 그러면은 가죽향 나고 떫고 강하고 찐득하고 그런 와인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호주 전체의 때로화적인 특성을 보면은 오히려 처음 오픈하면은 민트, 유칼립투스 같이 향이 약간 시원한 향이 나요. 그리고 입안에 탄닌이 굵고 거친 게 아니라 되게 촘촘하면서도 입안에 꽉 차 있는 느낌이 좋거든요. 밸런스예요. 이 모티크 시험해 보시면은 호주 전체의 정말 극강의 때로화적인 특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와인 소개해 드렸는데 참 재미나게도 둘 이렇게 비교 테이스팅 하기가 좋아요.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 와인들 꼭 비교 테이스팅 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인은 하루에 한 병씩만 드시면은 오래 드셔도 그 와인의 특성을 잘 몰라요. 사람의 오감은 비교를 해야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오늘 한 병 마시고 내일 한 병 마시면 비교가 어려워요. 근데 항상 와인을 2병 이상 오픈을 하고 비교 테이스팅 하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진검승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와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심 어린 메시지 하나 전하겠습니다. 다소 격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와인 업계에 있다 보면은 와인의 와자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언제부터 와인 마셨네, 무슨 비싼 브랜드의 와인 마셔봤네 그러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꼴들을 왕왕 보거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는 카오스 시장으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 또한 우리 와인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묵묵히 제 길에만 정진하며 25년을 보냈습니다. IMF가 지나고 2000년대 초중반에 와인 시장 붐이 급격히 일어났을 때도 그랬어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 같은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졌어.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후에 와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었어요. 2012년에 조금씩 와인 시장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척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래에 근본 없는 사람들이 와인 업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낮은 자세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찾으면은 돈으로, 인맥으로 아니면은 본인이 가진 포지션으로 세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시장이 아직 작다 보니 교묘하게 시장 상황을 조정하면서 마치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경우 볼 수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지만은 제가 오프상에서 업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자중들 하세요. 한 방에 훅 가요. 실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 앞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빌어요. 돈이 많아서 돈질하고 싶으시면은 돈을 싸들고 오세요.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게 내 전공이고 내 직업이에요. 남이 공들여서 해외에 가서 신중하게 테이스팅하고 수입해서 한국 시장에 발품 팔아서 겨우 정착하는 와인들 도둑질 해갈 생각하지 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보거나 아니면 오프에서 와인 업계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와인을 셀렉션할 능력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전문가인 척이나 하지 마, 좀. 이 10개의 가성비 좋은 와인들을 보고 또 이 와인들 뺏어가려고 와이너리에 작업하는 개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이 와인이 오늘 이 시점 이후로 다른 수입사에서 수입을 한다면은 그 수입사는 철학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양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와인들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뒤통수 칠 와인들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회사는 믿고 걸으셔도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불편해 한다면 당신이 그런 양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뛰어나고 싶으면은 남들하고 동일선상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하고 위로 올라가요. 같은 선상에서 남을 밟아서 짓밟아서 아래로 떨어뜨리고 내가 남들보다 높게 보이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 와인 업계에서 보면은 정말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소믈리에 분들 많으세요. 늦게까지 업장에서 일하고 시간 내가지고 공부하고 테이스팅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못된 것만 먼저 배우는 천박한 소믈리에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소믈리에를 꿈꾸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17년째 한국에서 와인 수입 회사와 이 샵앤바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1인 영세 회사라 큰 회사들처럼 번듯한 마케팅 한번 못합니다. 근데 이런 자그마한 회사의 와인들을 찾아서 테이스팅하고 리스팅하는 소믈리에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샘플 와인 하나 제공을 못해요. 그분들 여기서 직접 와인을 구매해서 테이스팅하고 리스팅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큰 회사의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해외 와이너리 같은 지원보다 내 고객에게 정말 가성비 좋은 맛난 와인을 골라서 서비스하려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셔서 이 주식회사 와인러버의 와인들이 리스팅된 곳이 있다면 그곳의 와인들은 믿고 드셔도 될 겁니다. 그만큼 와인을 진심으로 대하고 노력하는 소믈리에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25년간 쌓아온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달하다 보니 다소 격양된 표현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와인밖에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와인밖에 없잖아요. 제 숨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와인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잘 숙성되는 삶을 오래오래 이어갈 거예요. 제 와인이 이렇게 메달을 많이 수상하고 앞으로 판매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좋지만 누가 뭐래도 내 길에서 묵묵히 정진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마치 내 와인쟁이 삶의 중간 평가를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무쏘의 뿔처럼 묵묵히 하지만 가열차게 제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같은 소규모 수입사의 와인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참 힘이 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와인을 대하는 모든 소믈리에 분들과 소규모 수입사들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